안녕하십니까. 백전백승 천기대요 제18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음력 5월생, 6월생 원숭이 때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글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와 군자유 구사시사명청 사총색사온 모사공은 사충사사경의 사문분산한 견득 사이로구나 공자께서 이르시기를요. 군자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9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가 9가지가 있는가? 볼 때는 명확히 볼 것이요 라고 했어요. 뭐 이게 볼 때는 명확히 보라 해서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 같은 데에서는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정견. 정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본다는 건데,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뭘 봐라라고 하면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 그래서 자기의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봐라는 이야기고, 또 들을 때는 확실히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자기의 사적인 견해를 넣어서 들어서는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고요. 얼굴빛은 온화하게 가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뭐 거슬리거나 안 거슬리거나 그냥 온화함을 보이면 된다라고 했고요. 또 태도는 공손하게 취하고요. 말할 때는 성실하게 할 것이고요. 또 일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또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할 것이고요. 또 분이 날 때는, 화가 날 때는 후안을 생각해라 했고요. 또 9번째로 이익을 보게 되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떤 프리즘을 거쳐와요. 프리즘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빛이 들어오면 그냥 평범하게 유리가 돼가지고, 유리가 돼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은 볼록 렌즈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빛을 내보내는가 하면, 또 오목 렌즈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빛을 또 안으로 모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빛을 반사시키는 경우도 있죠. 들어오는 걸 반사시키는 경우. 결국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화엄경 문법성기에서 중생수기득이다 하는 용어를 쓰죠. 중생수기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은 자기의 근기대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의 근기가 작은 사람은 작게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아무리 나쁜 얘기를 해도 근기가 좋은 사람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고대로 모든 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뭐 유교도교에서도 그렇고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오늘 5유월생 원숭이띠예요. 일단 5유월생 원숭이다라고 하면 따사로움이 형성이 될 때죠. 일단 원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행에서 목화 토금수 오행에서 원숭이다라고 하면 양금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에 해당이 되는 천간, 자, 갑병, 무경, 임, 이래 천간, 양의 천간을 쓰지요. 그래서
갑신, 병신, 무신, 경신, 임신에 해당이 되는데, 자, 2021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원숭이띠다, 5월생 원숭이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이되었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 보편적으로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다, 5월생.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의 대가가 별로 안 온다. 그리고 부부궁을 보면 부부격산이라 떨어지는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라고, 중년 되면은 또 굉장히 귀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갑신생이다라고 하면 금년에 인세가 66, 78이죠. 78? 78. 또 병신이 66, 그 다음에 54, 42, 30 이렇게 해당이 되죠. 78이니까 18하고 78 같이 가고, 66이니까 바로 6하고 같이 가고. 그럼 뭐 늘 얘기하듯이 여름에 들어가는 해당이 되고, 또 여름에서 벗어난 해당이 되니까 아직 좋은 입장은 아니고 점점점 악화가 될 테고요. 임신생이다라고 하면 30에 있으니까 지금이 결국 한겨울에 해당이 되는 기운이라 굉장히 약한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갑신생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5월생 원숭이띠다라고 하면 조심할 것이 제살, 격구, 뭐 정랑 이런 것들인데, 흔히들 뭐 제살이라는 건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가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격구다라고 하는 건 부부격산이라 뭔가 막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정랑이라 하는 것은 뭐 쉽게를 들면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지요. 천지무덕 적수성가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기운이 따라오고요. 또 갑신생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운세가 나쁘지 않지만 점점 약해지죠. 내년부터는 정랑소랑의 기운이 있고요. 또 무신생도 정랑소랑의 기운이 있어요. 근데 갑신생의 정랑소랑 기운이 있는 것과 무신생의 정랑소랑 기운이 있는 건 좀 달라요. 왜 다르냐? 기운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감기에 이길 수 있는 기운이 갑신생은 있는가 하면 무신생은 걸릴 염려가 있다,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경신생은 파가가 된다, 가정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 있는데 극복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시기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달의 태생은 뛰어난 머리와 소질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나 단점을 미리 파악을 하고 처음부터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고 했어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성향이 있고요. 불만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사람은 보편적으로 자기 아집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병이 생길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포츠에 취미생활을 익히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또 남을 돌봐주기를 좋아하는데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 또한 명랑하고 비밀이 없는 성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공부나 일, 또 취미, 스포츠 등의 무엇이든 적극적인 것은 좋은데요. 한 가지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원숭이띠들이 그게 결점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걸 또 장점으로 전화위복시키는 방법도 있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한 가지 꾸준히 열심히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 꾸준히 열심히 못하고 이것저것 움직이는 성향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제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뭐 청정들이 있으면 재주도 부리고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그네도 타고 막 정신이 없이 부산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활용을 하면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꾸준히 한 가지를 잘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활용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라든지 또 아이템이 맨날 바뀌고 방법이 맨날 바뀌는 일들, 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그러한 쪽으로 나가면은 상당히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취미나 놀이 이런 거라면 괜찮긴 하지만은 어떤 일의 경우에는 또 자칫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또 없지는 않아요. 재능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일에 흥미를 나타내는 호기심도 남보다 왕성한 편이고요. 때문에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반복하기도 쉽고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또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불륜이나 삼각관계 등의 이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직업으로 보면은요, 섬세하고 감각적인 센스를 필요로 하는 카메라맨, 디자이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일일이 다 관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카메라맨, 아이디어, 센스, 재주 이런 것들, 디자이너 계통 이러한 것들이 좋고요. 또한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또한 TV나 라디오 디렉터 또는 잡지 기자, 또 카피라이터 그리고 음식점도 괜찮고 요즘 얘기하는 카페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잔나비는 금에 해당이 되니까 뭐 금은 보석이나 쇠장사하면 좋겠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수에 해당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임신생이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수에도 해당이 되고 금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 물장사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 별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이러한 오행으로 인해서 무슨 장사를 하냐 이걸 논하는 것은 사실 큰 위험성이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자기 적성에 맞아야 되죠. 자기 적성에 맞는다는 것은 자기가 첫째는 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고 재밌어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뭐 순간적으로 어떤 한 부분만 봐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드라마 이 남자가 사는 법의 유동근 씨, 또 가수 위일청 씨, 서울의 달에서의 최시라 씨, 뭐 탁구 대표팀 감독 옛날에 윤한규 씨 이런 사람들이 이달 태생이었다라고 하고요. 친한 친구나 애인 등의 교제에 보잘것없는 사소한 의견 차이가 문제점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뭐 다소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뭐 각자 나름대로는 다 자기 자신이 너그러운 줄 알잖아요. 최대한으로 참았는데 정말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사실 너그러운 기준은 없지만 아무래도 대인관계 하는데 너그러운 게 좋다. 남자는 청결함이 있는 상대로서 머리 회전이 빠른 말띠 5월생이나 그랬어요. 남자 잔나비띠가 5월생이 결국은 여자 5월생의 말띠를 만나는 게 유리하다. 말띠 5월생이 보편적으로 청렴결박하지요. 근데 5월생 말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에 먹을 게 굉장히 많아. 그럼 말이 뭐 한 군데만 있겠어요? 평원이 좋은데 여기저기 뛰어다니죠. 그래서 비록 여성이다라고 하더라도 남성의 기운을 타고난 태생이 말띠 5월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태생을 만나면 오히려 융화가 잘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인연학에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겠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하고 회고를 취미로 하는 토끼띠 10월생 여성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감정이 풍부하다. 가을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감정이 풍부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5월생 잔나비띠는 바로 10월생 토끼띠가 좋다라고 했어요. 10월생. 그런데 10월생 토끼도 도처다오 변화무궁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상당히 원만해요. 그런데 원만한 반면에 또 토끼띠의 10월생은 양기가 뻗어요. 남성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자기가 10월생이니까 10월생은 음기가 뻗지만 자기 기운으로 놓고 보면
양기가 뻗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생 잔나비띠 남자는 조금 여성적이면서도 여성이 활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반면에 여자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꾸준한 노력을 하는 셀러리맨 스타일의 뱀띠의 9월생 남성이 원만하다라고 해 있는데, 셀러리맨 스타일의 뱀띠의 9월생이면은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끈기가 조금 부족하지요. 그래서 그 결실을 잘 맺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성이 잔나비띠 5월생 여성이 활동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끈기 있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실은 잘 안 맺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좋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이 남성은 반안에 이쳐라. 무슨 얘기냐? 산명이 수려하다, 매사호전하다, 성정순후하다,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만나면 좋겠고, 또 우리는 간혹 자신을 비관하면서 번뇌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건 역시 자신의 편견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스스로의 올바르고 보람된 삶을 위해서는요, 스스로 자신의 격을 높여야 되죠. 자신의 격. 뭐 흔히들 우리가 자신의 격을 높인다라고 하면 뭐 자존심 강하고 교만심 있고 거만심 있고 뭐 이게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뭐 자기의 몸이나 마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죠. 내가 존경하는 것이 나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만인들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내가 만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 이것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품위 있게 만드는 삶이고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무엇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요, 세상에 어느 무엇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뭐 아무리 속상하다고 어디 바람이나 쐬러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바람 쐬러 가는 것은 사실은 몸을 식히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식히려고 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을, 몸을 식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에 가도 마음이 편안하면 뭐 집에 있어도 편안할 것이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뭐 동해바다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리와 인정이 있는 6월생 원숭이띠인데요. 6월생 잔나비띠여요. 6월생 잔나비띠다라고 하면 우리가 천기대에 보면 자기 아집이 좀 강해요. 자기 아집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듣죠?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예를 들어서 기갈이 세고 상대방 말 잘 안 들으면 남자가 잘 대해 줄까요? 너는 네 잘난 대로 살아라. 나는 그냥 나 좋다는 사람한테로 갈게 하고 가겠어요. 흔히들 뭐 남자분들이 사고 치면 여자분들은 남자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면을 살펴보면요, 여자분들이 기갈이 세면 남자분들이 집에 들어오는 걸 보편적으로 싫어하지요. 늦게 들어오게 되고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한테 편하게 대해주는 대로 자꾸 가지요. 그러니까 바로 6월생 잔나비띠들은 양기떡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 6월생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버지 덕이 없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뭐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해도 아들을 낳는 게 조금 힘들고요. 설령 아들을 낳는다라고 해도 아들의 도움이나 아들하고 협력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떨어져야 되는 이런 성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잔나비띠 6월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스님 아기가 잘 안 들어서는데요 하는 걸 살펴보면 아기가 귀하다. 구자의 기운이 틀림없이 껴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년에 액난의 기운이 따라올 수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갑신생 같은 경우는 6월생 잔나비 갑신생은 8패가 들어요. 8가지 패한 원인이 오고요. 병신생은 8패와 파가가 들어요.
또 무신생은 천랑과 사관이 들죠.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면 천랑이 든다라고 하면 무속인이 돼야 된다라고, 또 승려가 돼야 된다라고, 신받아야 된다고, 이런 기운이 형성될 수 있는 기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신생도 사실은 천랑기가 있고요. 천랑이라는 것은 결국 무속인이나 승려가 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신생은 대패천랑소랑이라 그래서 잔나비띠들이 센스가 있고 재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무속인이나 승려되는 사람들이 많죠. 재주꾼들. 무속인들도 사실은 똑똑해야 돈 벌고 사죠. 똑똑하지 않으면 돈 한 개도 못 벌어요. 남한테 끌려다니지만 하죠.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뭐 무속인 되고 안 되고는 자기 의도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신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 신기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비틀거리면 주신 들린 거고요. 자존심 상하게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화를 내면 화신이 들어오는 거고요. 뭐 일이 어려움에 빠져서 속상하면 슬퍼서 눈물을 내면 애신이 들어오는 거고요. 자기 본래 마음이 아닌 타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신들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신이라는 것은 마음 신자, 정신 신자를 쓰잖아요. 이게 무슨 뭐 귀신 신자를 쓰지만 귀신이 들린 걸 신들렸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이나 여건을 다른 들어오는 여건에 휘둘릴 때 우리는 신들렸다 표현해요. 그러고 보면 신 안 들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의 기운에 자기가 끌려다니느냐, 자기가 극복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뭐 30년, 40년 한 무속인들도 제가 수백 명 고쳐줬어요. 마음 하나 다스리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6월생 잔나비띠 이달의 태생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조금 있어요. 또 감동하기 쉽고 실증도 빠르고 사소한 일에도 성질을 잘 내는가 하면 눈물이 많은 경우도 있다. 여성한테 가장 큰 무기가 눈물이라고 하죠. 괴테나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성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눈물로써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여성이라는 여건 때문에. 또 그 눈물 보고 또 안 약해지는 남성들이 거의 적지 않아요. 속지 말아라. 중국에서는 장군이 되려고 하면 절대 여자에게 속지 않는 법부터 가르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여자니까 어머니 말도 듣지 말아라 시킨다라고 해요. 사실은 여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지만 또 있으면 자기 자신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독사 같은 것이 또 여성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뭐 아닌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성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고독감을 싫어해서 항상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감싸해서 떠들고 지내기를 좋아하고 뭐 원숭이들이 남 앞에서 뽐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원숭이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이 좀 시끄럽지 않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요. 또 일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어서 주위에 많은 파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원숭이들 먹을 거 주면서 잘 논다 하면 잘 뛰고 놀죠. 그네도 타고 위아래 다 뛰어다니고. 원숭이띠들이 그래요. 잘한다 하면 기가 넘쳐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지요. 온화하고 의리가 인정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유형이고요. 또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인품이 좋아서 인맥을 잘 펼칠 수 있고 그로부터 행운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원숭이띠 중에는 뭐 그래도 비교적 인내심이 강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면 도중에 중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원숭이 1월에서 12월생 중에 6월생이 조금 인내심이 있어요. 다른 띠에 비해서. 그러나 일처리의 속도를 요구하는 일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우유부단하면서도 움직이고 싶다는 양면성이 있어서 때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낭만이나 모험을 추구하지 않고 평범한 생활로 만족할 수 있는 유형인데 평범함 중에도 공부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를 쌓아나가는 스타일이고요. 또 은행원이나 공무원 등 건실한 이런 직업이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다. 가수 이미영 씨, 또 송여진 씨, 뭐 감독이었던 황선홍 씨, 축구 감독, 탤런트 김일장 씨, 뭐 이한나 씨, 뭐 윤소라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달 태생이라고 해요.
조그만 자극에도 몸 전체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서 얼굴을 쉽게 붉히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에 다소 약한 편이긴 하지만 또 폭주의 경향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취한 상태로 사실은 정신을 잃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사실 폭주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술은 먹을 때 먹느라고 돈 써서 아깝죠. 또 시간 뺏겨서 아깝죠. 뭘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다 하지만 술 깨면 다시 또 생각나지 않아요? 쓸데없는 시간 보내서 아깝죠. 다음 날 일하는데 아깝죠. 전부 손해 이득은 한 개도 없어요. 잘 감안하셔야 돼요. 흔히들 뭐 술로서 자기 아픔을 달래거나 힘든 걸 달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죠. 성공도 남한테 기대서 하려고 하고 실패도 남 때문에 했다라고 하고 세상에는 어느 무엇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어요. 성공도 내가 하고 실패도 내가 하고 부모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가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단지 내가 겪어야 되고 기쁨이 생기면 단지 내가 좋아하는 거지요. 옆에서는 잘 됐다 박수치지만 마음속으로는 배 아파하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사돈이 땅 사도 배 아프죠. 형제간에 누가 뭐 형제가 잘 됐다 해도 진실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 됐다 언니 하면서도 속으로는 배가 여드레를 끓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조그만 자극에도 몸 전체가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알코올에 다소 약한 편인데 폭주의 경향이 있다고 그랬고 목소리가 좋은 경우가 많고요. 매력적인 행동도 좋은 편이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굉장히 미남이고 잘생기면은 다들 여성분들이 호감을 가져요. 또 여성이 이쁘고 그러면 호감들을 갖지 않아요. 근데 절대 이쁜 거 놓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찍적거리거든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껍데기 이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이쁘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껍데기 고치는 정형외과 없어지고 마음 고치는 정형외과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절이 마음 고치는 정형외과인데 와서 마음은 고치려고 하지 않고 여기서 또 도둑놈 짓만 해요. 맨날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쓰고 다 도둑놈들이죠. 또 스님들은 그거 이용해서 사기쳐서 돈벌이 하고 절간이 아니라 도둑놈 소굴이거든요. 이게 바로 성철 스님 말씀이기도 하고요. 남자는 모성적이고 겸손하고 감수성 예민하고 마음이 따뜻한 양띠의 올생을 만나는 게 좋다. 양띠의 5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 양띠의 5월생이면 보편적으로 자기 아집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 아집이 있다. 근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을 만나면 좋다라고 하는데 여성이 좀 자기 아집이 있어요. 이런 태생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했어요. 또 세련된 감각이나 인테리어 쪽에 재능이 뛰어난 쥐띠의 2월생을 만나는 게 좋다. 뭐 쥐띠들은 워낙 센스들 강하잖아요. 예리하잖아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센스도 강하고. 근데 2월생 쥐들은 이제 고지식해요. 12지 가운데 뭐 우리 여성 쥐들은 다른 띠에 비해서 보편적으로 바가지들을 잘 긁는 편이죠. 상상력이 뛰어나서. 다음에 여자는 이제 마음이 호방하고 활발하고 작은 일에 구애를 받지 않는 안정감 있는 소띠의 10월생 좋다.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띠의 10월생이면 일단 농사 다 끝났잖아요. 외양간에 앉아서 주는 염을 먹고 편안함 추구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요. 사실 잔나비 여성들이 활동력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데 자칫 잘못하면 10월생 소들은요 주는 염을 먹기 때문에 여자가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해야 될 거예요. 소띠 10월생은 굉장히 고지식해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거 좋아하고요. 또 아무래도 뭐 여자가 활력이 있으면 남자 묻어난 게 좋고요. 남자가 활력이 있으면 여자 묻어난 게 보편적으로 괜찮죠.
또 마음먹은 일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토끼띠 3월생이라. 토끼띠 3월생이면 뭐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거 하면 아주 좋은 사람이 구변술이 뛰어나요. 처리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여자일 경우엔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는 얘기. 물론 인연하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겸허하기를 그치고 교만에 빠져서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거역할 때, 그죠? 자연의 법칙, 흐름대로의 어떤 여건을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흐름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여건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부딪힘이 많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흐름대로 가면 좋은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역류를 시키려고 하면 거꾸로 상류로 배를 노져가는 폭이 되니까 힘이 들죠. 굉장히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빠져서 자연의 법칙을 함부로 거역할 때에 결국 우리는 자멸하게 된다. 또 인간이 인간을 천대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처럼 잘못된 사회는 없다. 사회에도 사회이지만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못 믿을 때, 남편이 아내를 못 믿을 때 사실은 큰 문제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설령 뭐 어느 분들은 요즘 스님 남편이 이상하게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의심을 하려면 살지 말아라 그래요. 의심을 하려면. 아니면 살 거면 의심을 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분이 안 풀려서 뭐 뒷조사해가지고 남편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힌다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히고 살 남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기 때문에 배가 마음대로 항구에다 대지 항구같이 대고 싶은 배 끌어다 대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살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눈 감아야죠. 믿어주면 믿는 만큼 믿는 일을 해요. 사람들은. 또 우리는 사회적 윤리적 직책과 도의에 따라서 각자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생겨난다. 나만이 잘 살겠다거나 나만이 옳다라고는 이기와 아집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회뿐만이 아니라 결국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왜 해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해요. 자식과 부모의 의견이 왜 대립이 돼서 가출을 하고 안 산다 그러고 이렇게 될까요? 자기 의견이 옳다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세상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내 관점이 어디에 고정을 시켜놓으면 세상엔 뭐 옳고 그름에 항상 부딪혀서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깨달은 자는 세상에 쫓아갈 줄 아는 자가 깨달은 자고 어리석은 중생은 바로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시끄러운 건 결국 내가 옳다라는 사고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는 틀리다라는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옳은 것도 틀리는 것도 없어요. 뭐 어떤 우리가 속담에 보면 역지사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말은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이 결국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없애면 화낼 나도 없고요. 좋아할 나도 없어요. 좋아할 나가 없으면 좋게 만들려고 하는 나도 없겠죠. 그게 결국 불효범을 없애는 최고의 열반의 수왕이다. 자,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18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